그러니까 전혀 생소한 분야인데 내가 네. 과연 할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다고 말은 하고 합격은 했는데 이제 네. 실제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 네. 그렇지?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일단은 이 뽑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네. 뭐 네가 아무리 뭐 할 수 있다, 뭐 해봤다라고 말하지만 너를 믿고 채용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지. 너한테 너 한다고 그랬잖아. 너 보고 책임지라고 하진 않아. 1차적으로는 네. 그건 알고 있으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네가 이런 경력이 있기는 하나 가서 네가 할 수 있는 일도 네가 해봤던 일 수준에서 시작을 할 거야. 처음 해보지도 않았던 걸 갑자기 너 보고 해, 이거는 아니야. 그리고 너도 혹시라도 뭐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건 내가 해본 건 아닌데 확인을 해보고 하겠다. 나한테 시간을 달라. 아니면 도움을 요청을 해야지. 그렇게 시작해야지. 그리고 너도 이제부터는 배워가는 과정인 거야. 또 다른 어떤 과정에서. 네. 지금까지 이게 했던 거를 똑같이 써먹는 곳에 간 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뭔가 하나를 더 이렇게 추가하기 위한 과정인 거지.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해봤던 개념이라 요건 비슷한 것 같다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일부는 있겠지만 네. 네. 뭐 상당수는 이제 처음 보는 것들이 많을 거고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뽑은 거야. 네. 이걸 똑같은 걸 해봤던 사람을 뽑은 게 아니야. 그럼 부담 안 가져도 돼. 뭐 겸손하게 일단 배우면 돼.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네. 배우되 쉽진 않겠지. 어렵겠지. 네. 예. 근데 어려우니까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너도 이제 실력이 쌓아지는 거겠지. 네. 그러다 진짜 터빈 엔진 쪽까지도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게 돌아서 또 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 단순 이제 센서나 뭐 계측 제어 쪽으로만 지금 시작이 되기는 하지만 몰라. 지금까지 네가 계속 공부를 해왔잖아. 네.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냥 오케이 내가 이 직업이면 되겠어 거기서 안주해갖고 계속 그 일만 했던 게 아니고, 그지? 네. 또 다른 걸 도전하고 또 공부를 하고 했던 과정이 지금까지 온 거기 때문에 지금 제어 계측 쪽으로 끝날 게 아니야. 네. 더 가야 돼. 이거 생각보다 단순해. 비행기도 이게 단순하고 이런 경우 정말 겪어봤지? 네. 그럴 때 원인을 찾아내려면 이게 진짜 트러블 슈팅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네.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진 않으면 힘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 혹은 앞으로의 시스템은 디지털화 되면서 뭐 온 아니면 오프야. 둘 중에 하나고, 이게 중간에 뭐 약간의 그 뭐 저항 차이만 생겨도 시스템이 아예 작동을 해버리지 않는 네. 이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져서 요즘엔 뭐 옛날 같으면 전선을 잘라서 뭐 수리도 하고 했지만 안 돼. 그냥 통째로 교환. 그러니까 작업하기는 오히려 수월해졌지만 비용 많이 올라가고 정비사들은 점점 바보가 돼가는 네. 이런 상황이 좀 네. 계속적으로 벌어질 네. 거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는 이전에 했던 아날로그 시스템을 알던 사람들은 디지털도 훨씬 적응하기 쉬워. 네. 이거 훨씬 이게 공부했던 것들이 아마 크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거고, 아마 지금까지 했던 거랑 다르게 아마 이쪽은 고가의 장비들이 많을 거고, 그로 인해서 시스템도 지금까지 했던 거와는 조금 더 레벨이 조금 나은 그런 뭐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할 거라고. 그런 측면에서 배울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더 재밌을 거야 아마. 이전에 했던 것들이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거야.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널 처음 보고 느꼈던 것처럼 그 사람도 느꼈을 거야. 이 친구 뽑아서 데리고 있어도 본인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갈 수 있을 거다. 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어려울 거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과거에 이거 똑같은 거 했던 사람 분명히 있어. 네. 그 사람은 왜 안 뽑고 널 뽑았을까? 이걸 인지해야지. 그런 사람들은 안 봐도 비디오 온 건 조금 하다가 힘들면 도망가 버릴 거라고. 네. 딴 데서 돈 더 준다 그러면 가. 그래서 네가 스스로 계속 배우면서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야. 가능성 있어. 겁내지 않아도 돼. 재밌을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두려운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시설 쪽에서는 경력이 한 7년 정도 이제 돼가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대충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겠거니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요. 이제 상황이 판단이 되고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겠다는 게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딱 보였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조금 처음이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저의 어떻게 보면 그 신입
신입내기의 그런 모습 있잖아요. 아, 그 아. 정말 벌거벗은 모습을 이쪽 이제 팀에게 다 오픈해야 한다는 그런 좀 두려운 게 있어요. 어떤 한 왜냐면- 분야에서 내가 쭉 해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대우 받았을 때 네네. 이게 위험한 거야 이제. 이게 이제 한 단계 네가 올라가는 이제 딱 그런 길에 서 있는 건데 네네. 내가 쭉 해서 한 인정받았어. 그래서 좀 생활도 편해지고 뭐 일도 어느 정도는 인정받고 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자만을 네네네. 한단 말이야. 네. 자신감과 자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 근데 이게 자만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이제 다른 걸로 가려고 안 하는 거야. 내가 이 정도 대우받는데 굳이 왜? 가서 왜 처음부터 왜 또 다시 시작을 해? 네네. 하기 싫은 거지. 그래서 또 다른 걸 배우길 싫어하는 거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근데 오히려 그걸 즐길 수 있으라고 나는 강요하고 싶어. 이 세상에 알아야 될 거 너무 많아. 그 지금 네가 나름대로 했던 이 경험들 그래. 이 업계에서는 그래. 힘든 일 많이 했고 뭐 이만큼 했고 대단하다라고 인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한 단계 좀 넘어서 뒤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거. 비행기도 그런 애들이 많아. 자기가 뭐 대기업 들어가고 거기서 뭐 한 몇 년 근무했다고 벌써 자만하는 거야. 이제 일 편해졌으니까. 특히 뭐 쉬운 일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비행기도 이렇게 쉬운 일부터 난도가 높은 일까지 다양한데 처음에 딱 들어가면 이제 쉬운 일부터 들어가는데 자기 기준에서는 그것도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막 해서 한 1년 해보니까 쉬워졌어. 쉬워지니까 이제 난 여기서 마스터했네. 그다음 여기서 뭐 이렇게 대우도 받고 어느 정도 되니까 자만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한 회사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 직업 전체, 인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도 마찬가지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뭐 한두 가지고 되냔 말이야. 헛된 소리야. 계속 나와. 네. 근데 사람은 성장하고 예를 들어서 뭐 부모도 뭐 내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계속 변화한다는 말이지. 근데 성장을 안 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점점 힘들어져. 그 계속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직업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직을 하라고 난 얘기를 해. 대기업 들어가서 처음부터 거기서 괜찮으니까 거기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굳이 직장을 바꾸지는 않아도 그치? 직장 안에서 계속 이직할 수 있거든. 네네네. 그래야 끊임없이 동기유발이 되고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게 되는데 한 군데 딱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올인해버리는 거지. 편해지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걸 생각 못하는 거야. 그게 안 되면 회사를 바꿀 수도 있어야 되거든. 난 일부러라도 회사를 좀 바꾸라고 하고 싶어. 칭찬받으면서 축하받으면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스스로 성장하고 그게 결국은 이전에 만났던 내가 적을 뒀던 이 회사한테 감사한 일이잖아. 그럼 이 회사도 내가 키운 사람이 이렇게 성장했다. 그 회사도 고마워해야 될 일이고. 그치?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야. 야, 내가 그 회사 나이가 나왔는데 그 회사 굉장히 좋아. 너 거기에서 좀 들어가라. 이게 추천해 줄 수도 있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서로 좋은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나올 때도 등지고 나오고 뭐 배신자라는 소리 하고 네. 그러니까 딴 데 가서도 욕 먹어서 뭐 여기 전화 보니까 얘 아니다 그래서 못 가는 거야. 네. 뭐 하는 짓이냐고. 그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만들어 놓고 충분히 성장한 다음에 박수 받으면서 또 이직해야지. 네.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 그치? 네. 그걸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정말 감사한 일이지. 축하하고 싶고 그래. 스스로 고민하는 거 당연해. 그런 생각 당연히 드는 건데 창피할 필요 없어. 부담감 가질 필요 없고 너 완벽한 인간 아니야. 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 거야 지금. 기존에 했던 거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배울 수 있을 뿐이지 생초짜보다는 네네. 알아. 회사도 알아.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도 못하냐고 이렇게 놀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네. 신경 쓰지 마. 지금 당장 겸손하게 들어가야지. 배워야지. 배우다가 왜 목표는 지금 여기에서 이 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 지금 이거 넘어서 또 가야 돼. 과정이잖아.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너 여기서 몇 번 옮길 때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 아니야. 네. 회사 옮길 때 그 일 똑같이 했나? 답이 조금. 조금씩은 달랐잖아. 네. 그 정도가 이때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지금 고민하는 거야. 예. 그치? 네. 괜찮아. 차이가 오히려 많이 나는 곳에 가야지. 그러네요. 선생님 말씀 들으면. 이걸 즐겁게 즐겨. 네.
힘든 만큼 나한테 배우는 게 생기고 네가 네. 성장하는 거야. 야, 이게 좋은 일이지. 괜히 너무 혼자 오래 생각하니까는 조금 더 의기소침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생각하니까. 선생님하고 또 얘기해보니까 또 맞네요. 그게 일 잘하는 게, 그러니까 기업에서 혹은 뭐 오너가 사람을 채용할 때 기계를 채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네, 맞아요. 이 애는 내가 여기에 일하러 들어왔으니까 일만 열심히 하면 돼라고 시야가 너무 좁은 거지. 그렇다고 일을 안 해도 문제이긴 한데 둘 중에 하나를 놓고 내가 평가를 해서 내가 끝까지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은 일만 잘하는 사람은 아니야. 네. 그치? 네. 그걸 느꼈으면 된 거야. 너 굉장히 큰 거 배운 거야. 나도 그게 잘 안 됐거든. 난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건 비행기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이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최고로 찍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버릴 수가 없었어. 근데 나도 그 부분 때문에 나도 고민을 했었어. 20대 후반쯤에 도대체 뭐지? 고민 많이 하다가 나도 같은 생각을 하다가 좋아하자. 굳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만들 필요는 없겠구나. 나도 고집이 좀 세가지고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막 총 때매고 막 이랬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 사람들 좋아하려고 노력을 했고 내가 남들처럼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활달하게 막 잘 노는 애를 동등하게 쫓아갈 수는 없잖아. 나도 내 성격이 있는데 그건 안 되잖아. 중간선에서 노력은 좀 하자 그래서 그런 회식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굳이 빠지진 않고 참석을 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좀 했지. 그러니까 조금씩 해결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 세상이 그 사람의 감정이 더 우선이구나. 오너도 사람이야. 로봇을 뽑을 것 같으면야 일만 고장 안 나는 로봇 뽑으면 되지만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같이 옆에 앉혀놓고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 기분이 더 중요한 거야. 웃지도 않고 출근해서 일만 하다가 나가는 애보다는 조금 여유 있고 사람으로서의 냄새도 나고 내 기분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 그게 훨씬 더 좋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한데 이 남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이게 하나에 몰입하면 그것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직업적인 오류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사람 관계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려고 하는 이런 오류가 생겨. 그로 인해서 그게 나중에 큰 문제로 돌아와 또. 그래서 아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혹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내가 좀 변해가는 과정. 최소한 사람 자체가 변하지는 않더라도 행동 방식이 조금 달라질 필요성은 있어. 그게 내가 일하는데 내가 이 업무만 하면 되지 그런 것까지 내가 정치를 하고 그런 걸 내가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니까 힘들어지는 건데 해야 돼. 왜냐면 이건 다른 측면으로 볼 때 내가 조직 생활을 하는 거잖아. 이 조직 생활이라는 게 사회 생활이고 인간의 삶이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야. 내가 직장에서 왜 정치를 해야 돼? 그 얘기는 밖에 나와서 정치 안 하겠다는 뜻이야. 밖에 나와서 정치라는 표현이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내가 대인관계를 맺어갈 때 다 정치지 그거 아닌 게 어딨어. 더 큰 틀에서 보면 삶이 비즈니스인데 다 사람 간의 관계이고 이걸 한정된 공간에서 특정한 업무만 보느냐 더 외적으로 확장을 시키느냐 그 차이일 뿐이야. 결국은 다 비즈니스야. 아까 얘기했던 커스터머 마찬가지지. 내 옆에 직장 동료는 커스터머 아니야? 거래처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이거 함부로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배워야 되고 그래서 정치라는 게 필요한 거야. 근데 긍정적인 의미의 정치를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목적이 다른 거지. 세력화하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신뢰를 쌓기 위한 정치가 필요한 거고 그런 정치를 한다면 크게 휘둘 일이 없어. 즐거울 수 있어. 나이가 들면서 즐겁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런 거거든. 사람들은 주변에 많아지고 특히 나보다 이제 어린 사람들도 많아지고 관계의 깊이는 깊어지는데 자꾸 불필요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 그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지고 에이씨 나랑 생각이 안 맞아. 자꾸 쳐내기 시작을 하는 거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 그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상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좀 포용력을 가지고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내가 경험치가 그만큼 있어야 수용할 수 있잖아.
더군다나 요즘 이제 자라나는 애들은 생각이 야 정말 달라. 지금 너희 때도 너희 위에 기성세대들하고 소통이 참 힘든데 네. 너희 밑으로 20대 지금 초반 애들 생각하는 거 들어보면 야 이거 가감도 아니야. 걔들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같은 팀원을 만들어낼 거야. 예를 들어서 네가 어느 정도 돼서 팀장 위치까지 딱 올라갔는데 이제 갓 들어온 신입 사원이 너하고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애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봐봐. 아 대화도 안 되고 깍깍하고 야 어떻게 저런 애를 뽑았어 그러고 불통을 만들어 버리면 넌 리더로서의 자격도 이제 의심받기 시작할 거야. 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네. 어릴 때 신입사원 때 어이 선배들 눈치 보고 선배들 따라갈 땐 쉬웠어 그나마. 그렇죠. 그치? 네. 점점 어려질 거야 이제 밑으로 네가 챙겨야 될 때가 오고. 근데 그때 선생님이랑 잠깐이지만 또 일요일 토요일 만나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또 얘기를 선생님이 하고 집에 가면서 생각도 해보고 어제 하루지만 일을 했어요. 또 회사 가서 일을 하면서 뭘 하면 좋을까 계속 그 생각 엄청 했어요. 심지어 어제 밤에도 TV 보면서도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방금에도 말씀했듯이 뭔가 배운다는 생각으로 좀 더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불만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저도 약간 동요되고 맞아. 약간 좀 그게 있더라고요. 저도 막 괜히 불만이 하나하나씩 더 늘어나고 근데 선생님이 막 그랬잖아요. 네 돈을 번다 생각하지 말고 이 회사에서 네가 돈을 주고 배운다 이 생각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선생님 말했듯이 그러니까 네 회사가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말씀을 딱 던졌을 때 그때 딱 뭔가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아직 멀었는데 내가 또 애기처럼 또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도 진짜 공부할 것도 많고 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괜히 또 겁에 질려서 못할 것 같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워낙 위에 뭐 부장님도 힘들어하고 빨리 그만둬라 다른 일 찾아봐라 맨날 이런 식으로 맨날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저 어린애 입장에서는 또 이거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정말 제대로 사소한 거라도 확실하게 배우고 나와야겠다는 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직을 떠나서 일단 여기서 선생님 말했듯이 이 회사를 그만둬서 다른 갔을 때 전 회사에서 전화 올 정도는 아닐지언정 정말 여기서 제대로 배우고 나가야겠다 이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제 갔는데도 막 야 나 옮길 거야 막 뭐 이런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형들도 많고 동기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잘 안 들려요. 그래. 그래서 좀 좋았어요. 좀 좋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이 한 곳에 머물지 말고 꼭 항공 정비 아니어도 뭐 어딘가는 꼭 옮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말이 또 큰 숙제가 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좀 좋았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도 일하는 건데 연차를 쓰고 왔거든요. 뭔가 선생님이 그랬어요. 여러 사람 만나봐라. 근데 진짜 그게 또 저한테는 좋은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또 좋은 게 어떤 게 맨날 똑같은 사람, 똑같은 친구들 만나다가 또 자주는 아니지만 선생님 잠깐 만나면은 정말 얻는 게 또 새로운 게 또 생기더라고요. 생각이 또 바뀌고 정리가 되고 좀 좁게 봤던 걸 또 넓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이거 보면서 그랬죠. 힘든 거 많이 했다고 내가 얘기했지. 여기서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 회사에서도 네 걸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거를 다 했네.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것들 여기 육체적인 힘든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한 거야. 그래서 다 해냈네. 긍정적인 거지. 여기서 엄청나게 어려운 걸 했네. 이거 아니야. 왜냐면 지금 이 일이 더 어렵거든. 어려운데 과거에 했던 일이 그렇게 어려운 걸 했기 때문에 이걸 했다? 이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근성이 있네를 본 거야. 여기서. 그런 내용이 포함돼. 그러니까 지금 네가 힘든 거 뭐 한 개인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 살아가면서 힘든 상황이 계속 벌어지잖아. 근데 대부분 나도 겪어보니까 힘든 원인이 거의 한 8할은 나한테 있어. 내 안에 있더라고. 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야. 뭐 2할은 외부에 있는 것들도 있어. 이거는 이제 상의를 해야지. 타협을 하거나 상의를 해갖고 환경을 바꾸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내 안에 있어.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행동을 바꾼다든지 해갖고 얼마든지 해결돼. 그러면 지금 신생 LCC는 왜 너희보다 급여가 높을 거라고 봐? 그럼? 사람이 적으니까 모르겠네.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 자, 여기에 엄청난 그 가게가 있어. 네. 큰 가게. 단골도 많고 큰 가게가 있어. 나도 똑같은 가게 옆에다 차리려고 해. 네. 여기보다 내가 싸야 되니 비싸야 되니? 싸야 되죠. 그치? 네. 안 그러면 나한테 올 이유가 없잖아. 네, 그렇죠. 같은 이유지. 그치? 근데 내가 하는 일은 더 많은데 돈을 더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노동자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야. 네, 맞아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야. 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왜 딴 회사들에도 높여 준다고 너도 더 높게 줘야 돼? 이게 그냥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게 뭐 내가 올려주세요 해서 올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논의를 거쳐서 뭐 다른 쪽에 평균 정도 맞춰줍시다. 뭐 이렇게 해갖고 타협하고 논의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개인이 그걸 갖고 불만을 제기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큰 가게에서 여기가 더 싸네 그러고 그럼 여기 있는 회사가 여기가 더 싸니까 여기 막 사람들이 몰리니까 여기 있는 근무하는 애가 일로 옮겨와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네, 그래. 여기선 크기가 크니까 이 가게에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그렇죠. 얘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밖에 없고 다운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직원도 많이 못 쓰고 써봐야 힘들게밖에 굴릴 수가 없어. 그치? 이익이 안 나는데 여기선? 근데 살아남기 위해서 가격을 여기보다 작게 내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중률이 높아. 여기는 이중률이 높지가 않지. 그리고 여기는 규모가 크니까 배울 수 있는 게 많아. 여기는 규모가 작아서 다룰 수 있는 품목도 몇 개 안 된다고 여기는.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현명한 직원이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야. 지금 내가 월급을 더 받고 덜 받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여기서 충분히 배워서 난 나가서 이거보다 더 큰 회사 이거다 차릴 거야. 그 가게를 난 낼 거야. 야, 그렇게 생각하는 직원이 있으면 무서운 거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겨내야 돼. 5년 차나 10년 차나 하는 일은 비슷한데 연봉은 더 줘야 되잖아. 그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리스크야? 맞지? 네. 굳이 뭐 15년 차 됐는데 그 연봉 2배 주고 5년 차 써야 돼? 5년 차에 연봉 2배야 15년 차는. 그거 써야 되냐고. 근데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쟤보다 같은 작업을 해도 연차가 있어서 얘가 1시간 걸릴 거 나는 30분이면 하는데 그럼 30분 아끼자고 얘한테 연봉 2배 줘야 돼? 그러느니 얘 2명 쓰겠다.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 경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15년 차가 됐으면 5년 차 10명을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친구가 키워내는구나. 2배 이상을 줘야 되는데 네. 할 생각이 들 정도로 해야지. 오히려 5년 차가 하는 일을 얘가 안 해야 돼. 그치? 다른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5년 차를 10명을 키워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혼자 5년 차 1명 투입해갖고 1시간에 끝낼 거 이 사람이 한다 그러면 5년 차 10명을 만들어 가지고 뭐 더 큰 일도 더 짧은 시간에 오히려 1인분 이상 3인분 4인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리더가 되어 있어야지 15년 차. 맞아요.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걸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투자 가치가 있는 거지. 이 사람 빠져나가면 야 이거 막 이 팀워크가 다 무너지는데 안 되지. 맞아요. 근데 이제 모르는 1년 차 입장에서 볼 때는 이 15년 차 놀고 있는 거거든. 맞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 선생님 말씀도 진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멋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배워야 돼. 맞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야. 그냥 기술이면 눈으로 보고 가서 배우면 되지만 이건 사람을 다루는 문제잖아. 이게 쉽지 않아. 맞아요. 정말 많이 공부해야 돼. 그런 분들을 자꾸 가서 만나서 대화해보고 배워야 돼.